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으로 이제 요청한 사연인데요. 민경님이랑 저랑 상황극을 짧게 하고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여기서 소개팅 남 역할을 하고 민경님이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큐! 이번 주에 밥 같이 먹을래요? 네, 토요일 점심 먹어요.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저 곱창이요. 곱창 어디가 맛있어요? 소개해주세요. 제가 찾아보면 될까요? 네, 뭐 이게 상황극이긴 하지만 네, 정말 좋아하시는 게 곱창인가요? 네. 최근에 갔던 곱창집 없어요? 저는 배달시켜 먹었었는데, 아, 배달. 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면 숯불에다가 굽는 데인데, 양념이 이렇게 다 해서 나오는 곱창인가요? 아니요, 막창이랑 곱창이 있는데 네네. 막창이 양념이 보통 되어 있는 거고. 되어 있는 거고 곱창은 전문적이시네요. 지금. 우리는 마창, 곱창, 다 그게 그거 네, 아닌가 이렇게 전 느낄 수 있는. 곱창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곱창은 그냥 굽는 거 이제 네, 왜냐면 우리가 사연을 또 소개해야 되니까 네. 먹는 얘기는 여기 정도로 하고 네,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방송 듣고 용기 내어서 사연 보내요. 익명으로 소개해주세요. 짧게 소개하자면 저는 20대 후반이고 분당에 살고 있어요. 제가 9월부터 소개팅을 3번 정도 했어요. 그 전에 만났던 분들은 저랑 많이 달라서 한 번이나 2번 만나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최근 친한 후배랑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개팅을 받게 됐어요. 민경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술자리에서 얘기하다가 소개팅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어때요? 바로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생각해볼게 이렇게 해요? 보통 술자리에서 얘기 나오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여주시거든요. 아, 이 사람 어때? 이러면서. 네. 거기서 마음에 들면은 받을래 하고 아니면 아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거절하고 수락할 수 있는 네, 그 선택지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군요. 네, 아주 좋죠. 왜냐면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라든지 다른 공간에 있을 때 그냥 친구가 전화 와서 카톡으로나 물어보면 네.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네. 내가 더 물어봐야 되구나.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이가 몇 살이야?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사연자님은 소개팅을 했었는데 아까 우리가 나눴던 상황극처럼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보다 1살 연상이고 집이 근처라서 3주 동안 4번 만났어요. 중간중간 톡은 했었고요. 사실 저는 처음 만났을 때 이분한테 설레이는 감정이나 호감이 큰 건 아니었어요. 아마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뭐랄까 소개팅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랑 나랑 진짜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설레는 감정이 있는지를 바로 이렇게 딱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민경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딱 결정이 나는 편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첫인상이 조금 강하게 작용된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네. 다시 사연 소개해드리자면 후배가 소개팅하고 와서 물어보길래 솔직히 말하긴 했는데 몇 번 더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후배가 이제 소개팅을 해줬으니까 이 사연자님이 솔직한 마음을 다 얘기해도 후배 입장에서는 아 언니 한번 그래도 더 만나보는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4번 정도 만나셨고 네. 여자분들은 4번 정도 만났다는 거는 그래도 호감에서 많이 가까워진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안 만날 때는 딱 한 번 만나야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네, 한 번 혹은 2번? 네. 그러면 4번 이상 만나는 건 뭐예요? 연애를 하는 게 아닌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본인 감정이 조금 애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하신 분들은 네. 4번 그 이상을 만나서도 확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네요. 네. 민경님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정도 만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결정이 되게 될까요? 뭐 아까 첫인상으로 좀 결정이 되지만 네. 첫인상은 좋았는데 2번째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오히려. 네. 네. 저는 2-3번 정도는 만나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이게 원래 좀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네. 첫 번째, 2번째, 3번째를 만났었을 때 다 보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첫인상 네. 아니면 그 사람의 뭔가 조금 매너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좀 어떤 걸 보게 될까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얘기를 서로 많이 나누다 보니까 가치관이나 성향 같은 게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음, 네. 그러면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볼 수 있겠네요. 뭐 취미라든지 네. 아니면 아까 우리가 잠깐 상황극 한 것처럼 뭐 어디 갈래요 그랬었을 때 음식 네. 전혀 다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음식 성향이 좀 중요한 것 곱창이잖아요. 같아요. 네. 곱창 못 먹어요 그랬을 때. 그럼 조금 실망을 하지만 다른 걸 또 금방 제안을 하겠죠. 근데 곱창은 워낙 못 먹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많잖아요. 네, 네. 이게 뭐랄까 우리가 봤었을 때 모양이 조금 네. 남다르다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민경님은 그 상대한테 조금 맞춰주는 성향도 있는 거네요. 네. 맞잖아요. 그분이 좋아하는 걸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다른 거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곱창 먹으러 가자 그러면 곱창 먹으러 갔었던 거예요. 아니 소개팅에서 네 번째 만나거나 다섯 번째 만날 때 곱창 먹으러 가자고 해요? 민경님. 저는 두 번째부터는 조금 고기류 먹자고 하는 아 편인 것 그러니까 같고. 네. 이게 첫 번째 만날 때는 우리가 간편하게 먹거나 네. 조금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거 네. 먹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술이라든지 한잔 하거나 네. 아니면 좀 이렇게 배를 푸짐하게 할 수 있는 네. 저는 민경님이 아까 곱창했었을 때 네. 깜짝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까지 뭐 네. 썸이라든지 예전에 만났던 친구 중에 곱창을 먹으러 가자고 이 연애 초반 때는 잘 안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다들 자기의 이제 취향을 다 바로바로 말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연자님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실패를 몇 번 했잖아요. 소개팅을 세 번, 네 번 정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만나보면서 알아가고 싶어서 네 번을 만나신 것 같고, 근데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리한테 보내주셨고, 네. 또 이 남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내주신 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없어요. 그분도 호감이 있어서 저랑 연락을 하는 거겠죠. 이게 아마 이 사연자님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번 만났다는 거는 그 남자분도 호감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분들이 그냥 시간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사연자님의 마음은 예스일지 노일지 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사연을 좀 보내주신 것 같네요. 네. 직접적인 표현을 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분이랑 밥, 카페, 영화, 데이트만 해서 단조로워요. 소개팅 할 때 그럼 이런 뭐 단조로운 데이트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민경님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보통 밥, 카페, 영화 데이트 요게 조금 보편적인 데이트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단조로움을 느끼신다는 거는 아마 호감이 조금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닐까. 아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자체가 좀 루즈해지다 보니까 네. 단조롭게 느껴지는 거군요. 네. 원래 호감이 있으면 그쵸. 네. 뭘 해도 좋은 거죠. 그쵸. 세 번 만났는데 막 패러글라이딩 하고 이럴 순 없잖아요. 갑자기 네. 패러글라이딩 하러 가자 그러면 거의 고백 각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기 전에 네. 좋아한다고 말하거나 네. 그런 게 아닐까. 네. 하여튼 지금까지 이 사연자님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트의 코스가 단조롭게 느껴진 거고 네. 또 남겨주신 게 이 소개팅 남분이 말이 좀 적으신 분 같아요. 저는 아까 상황극에서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갔는데 밥을 먹는다 그러면 원래는 뭐 먹을지라든지 아니면 어디 갈지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런 대화가 없어서 이렇게 좀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고 제가 다른 걸 하자고 말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민경님 같은 경우에는 이 소개팅남이라든지 썸남분이 네. 조금 무뚝뚝한 분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분. 그럼 뭐 먼저 하자고 말을 하는 편인가요? 네, 저는 적극적인 편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다 제 의견을 잘 따라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호감도에 따라 다른 거네요. 네. 내가 마음에 들고 그 남자분도 내가 마음에 들면 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자고 했었을 때 서로 같이 긍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겨주신 게 이전 연애 때는 처음에 이끌렸던 사람을 만나서
지금 소개팅 남한테는 고민이 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썸이든 소개팅이든 그냥 이제 연애를 하기 전에 편안한 연애가 좋을지 아니면 좀 설레는 연애가 좋을지 네. 지금 사연자님은 성향이 설레는 연애를 좀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맞죠? 네. 어떤 연애가 좋을까요? 저도 이 사연자분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도 설렘으로 시작을 해야 연애가 잘 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조금 이렇게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더 얘기해 줘요. 일단 설레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그분한테 그 상대방분한테 호감이 별로 없다는 뜻이거든요. 저한테는. 호감과 관심이 조금은 떨어지는. 적다. 맞죠? 네네. 그래서 일단 설레야 뭐 잘 보이고 싶고 예쁜 옷 입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뭐랄까 네. 카톡이라든지 전화가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그쵸. 설레는 마음인 거잖아요. 네네네.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카톡으로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카톡이 나도 모르게끔 기분이 너무 좋아. 네. 그게 설레는 마음 같아요. 맞아요. 뭐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네. 이런 뭔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계속 떨리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기분의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상황들이 와야 되는데 네. 사연자님이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네. 편안한 거죠, 벌써. 벌써 편안해졌고 네. 이 편안함은 연애까지 골인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썸을 탈 때는 네. 서로에게 시그널 같은 거를 많이 줘야 된다.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서로. 그러면 민경님은 이런 시그널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다. 아까 제가 살짝 예를 든 것처럼 뭐 퇴근길에 문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칭찬해줬을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칭찬. 네, 만약에 제가 안 만나는 상황에서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거나 했을 때, 사진 너무 잘 나왔다. 그 옷 예쁘다. 막 이런 칭찬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이 소개팅 남이 관심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인스타도 계속 들어가 보거나 그쵸. 뭐 하고 있는지 보잖아요. 네. 스토리가 올라오면 네. 조금 이렇게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네.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조금 더 이 설렘과 아니면 이분이 좀 직접적이지 않다. 표현이 직접적이지 않다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더 만나도 될지 안 될지 그럼 5번째를 만나야 되잖아요. 네. 민경님의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민경님은 뭐라고 해줄 것 같아요? 5번째 만나러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야 너 이제 그만 만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사연 처음 보고 저는 제 친구가 보낸 사연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친구? 네. 친구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남자가 나쁘진 않대요. 근데 호감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뭐랄까 착한 사람인데 네네네. 재미는 없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표현일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그 친구도 4번 만났어요. 아 4번까지 만났어요? 네, 이분처럼. 지금 그런데 이런 분들이 네.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네. 분명 소개팅이라든지 썸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이 나쁘지 않으면은 뭐 계속 만나는 거는 너의 선택인데 지금까지 너가 느낌이 안 왔다는 거는 뭐 호감이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근데 그 친구도 사실 답을 알고 있었어요. 아 이미 답을 알면서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도 있겠네요. 네. 지금 사연자님 마음도 나는 이미 답을 내렸지만 네. 누군가가 이걸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너 이제까지 소개팅 잘했어.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는 네. 말이 필요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다만 그 주선자인 후배는 아닌 거네요. 자꾸 만나보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니 네. 왜냐면 또 주선자는 또 주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네. 이쪽에도 알고 그 상대 쪽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 또 다른 얘기를 나 그분 참 마음에 들어 이러면 네. 또 큐피트의 하살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저도 이 사연을 보고 나서 좀 느꼈던 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문득 집에서 TV 보다가 떠올랐던 생각이 이제까지 처음에 끌렸던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그냥 한 번쯤은 안 끌리는 사람을 만나보는 건 어떤가. 다만 이거는 실패 확률이 높다. 왜냐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자기만의 성향적으로 연애할 때 네. 그거를
쫓게 되거든요. 자기가 예전에 했었던 것들을. 그쵸.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중요한 건 이 소개팅남의 다음 모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똑같은 데이트를 하러 가자 그러면 네. 더 만나볼 게 없어요. 다만 다음 주인가 뭐 토요일에 약속을 잡았는데 네. 진짜 이제까지 안 갔던 데를 가자거나 뭐 그러니까 차를 타고 자동차 극장 한번 가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도자기 만들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이트 코스를 짜온다면 이 사연자님이 조금 마음적으로는 이 사람이 변화할 수 있겠다. 그러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밥이나 먹거나 아니면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네.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음. 어때요? 제 얘기가 조금 설득력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데이트 코스 짜오시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밥 카페 데이트면서 단조롭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게 밥 카페 데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화의 주제가 재밌고 아니면 내가 하고 났었을 때 이 사람과 즐거운 대화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네. 좋은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적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긴 하지만 단조롭게. 단조롭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럼 어떤 대화가 그래도 좀 좋아요? 아까 원래 가치관도 좀 맞출 수도 있고 취향도 맞출 수 있지만 우리가 네. 음식 뭐 좋아하는지 네. 아니면 뭐 여행 어디 갔다 왔는지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지만 네. 이런 대화를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랑 친밀도를 조금은 높이거나 이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는 게 있을까요? 근데 서로 제일 잘 통하는 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떤 이야기를 던져도 네. 저 사람이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려고 하거나 네.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 네. 그리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잘 맞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네. 왜냐하면 계속 소개팅을 해오셨잖아요, 이분도. 네. 소개팅이 재미가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한번 만나봤는데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나 오늘 진짜 좀 피곤했어.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소개팅이 좀 쉽지 않은 건데 네. 지금 9월부터 하셨으니까 아마 뭐 한 번 만나셨어도 계속 내 감정적인 부분들은 소모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네 번째 분을 만나면서 첫 번째 만나는 분이랑 똑같은 감정으로 만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안 되면 말지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짜 아니다 싶으면 다음 만남을 하지 않고 정중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소개팅 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았었을 때 정중하게 거절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민경님은 혹시 이런 방법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보죠. 조심스러운데 뭐랄까 선고처럼 네. 날카로운데요. 남자가 들었을 때 도대체 뭐가 안 맞았던 건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진짜 솔직한 게 좋아요. 네. 여기서 조금 둘러서 말을 하거나 네. 다른 말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 상대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나 주선자를 괴롭혀요. 맞아요. 맞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짧게 네. 감정도 넣지 말고 말을 해주셔야 그분도 바로 인지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거절당하고 나면 솔직하게 말하면 네. 이분이 진짜 호감이 있으면 더 만나자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마음이 다 정리가 됐는데 네. 이분은 4번 만났으니까 아쉬워. 한 번만 더 만나보고 우리가 결정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사실 저번에 거절을 못 해가지고 주선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너가 마음을 좀 솔직하게 말을 해줘라. 아, 오히려. 네. 근데 그분은 계속 만나자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한 번 더 만나면 뭔가 그분이 희망? 그 작은 희망을 가지죠. 이번을 통해서 기회를 얻어야겠다. 아니면 네. 4번까지 만났었을 때 보여주지 못했던 무언가를 조금 더 어필해야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내 마음적으로 편할 것 같고 네, 그분께도 더 좋은 거예요. 네, 여기 한 번 더 나갔는데 더 어색해지거나 네, 더 뭔가 모르는 그 기류가 느껴진다면 네, 마음적으로 찡찡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언을 해줬는데 민경님이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이 사연자님을 위해서 네, 따뜻한 말을 해주면서 이 사연을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쵸. 근데 저도 사연자분이랑 정말 똑같거든요. 사실 인연은 또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언제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그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왜냐면 민경님이 네, 그래도 연애와 썸을 조금 더 해보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더라고요. 그걸 기다려야 되군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이 사이 네, 11월, 12월 25일 전 불꽃은 튀길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사연자분도 같이 한번 기다려 보는 걸로 미래의 인연을.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사연자님 익명으로 보내주셨지만 네, 잘 되길 바라고 네, 미경님 또 좋은 소식이 있길.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